ITQ 엑셀 2024년 9월 21일 시험 2024년 9월 21일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입니다. 문제지와 수험표상의 시험 과목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저장은 수험번호 대시 이름으로 입력을 합니다. 저장은 PC의 문서 ITQ 폴더 안에 저장을 하는데 답안 작성 후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을 하여 문제 발생을 줄입니다.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문제는 총 4단계로 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하고 조건대로 작업합니다.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 1로,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합니다. 모든 작업 시트의 테두리는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고 답안 시트 이름은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으로 이름을 변경을 하고 답안 시트 이외의 것은 감점 처리됩니다. A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열너비를 1로 줍니다. 전체를 선택하고 굴림 12를 선택합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Shift를 2번 드래그해서 더블 클릭하고 제1작업, 더블 클릭하고 제2작업, 더블 클릭하고 제3작업이라고 이름을 줍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단축키 F12번을 누르고 문서 안에 ITQ 폴더를 확인하신 후에 수험번호를 8자리 입력을 하시고 빼기 이름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누르시고 상단에 수험번호 8자리와 이름을 확인을 하시고 전송 버튼을 눌러 보신 후에 전송이 제대로 되는가를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작업은 표 서식 작성 및 값 계산입니다. 먼저 B의 4열에서 제2사열까지 선택하시고 제목을 입력합니다. Alt 엔터를 눌러서 두 번째 줄도 입력합니다. Alt 엔터 순위가 하나 빠졌네요. 입력을 하시고 코드도 입력합니다. 전체 입력을 하신 후에 드래그해서 전체를 선택하시고 모든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다시 전체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하시고 제목만 선택해서 클릭, 하단의 두 줄만 선택해서 클릭해 줍니다. 전체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 숫자만 선택하셔서 오른쪽 정렬을 하고 콤마를 클릭해 줍니다. 셀을 3개 선택하고 컨트롤 또다시 3개 선택하시고 셀 병합을 클릭해 줍니다. 사선을 입력할 셀을 선택하시고 셀 병합 해주시고 또다시 3개를 선택해서 셀 병합을 해줍니다. 보시면서 화면에서 글씨가 잘리지 않도록 드래그를 해서 열을 좀 맞춰줍니다. 화면과 유사할 수 있도록 열을 늘려줍니다. 이렇게 열을 늘려주신 후에 행의 길이, 행의 행 높이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행 높이는 25, 데이터는 20으로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불러오겠습니다. 삽입 탭에
도형에 가셔서 사다리꼴을 선택하시고 B셀에서부터 G셀까지 드래그를 해줍니다. 방향키로 위치 조절을 해주고 조건을 보시면서 수정을 해줍니다.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굴림 11, 정렬은 숫자 회계는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합니다. 제목은 사다리꼴과 그림자 옵셋 오른쪽을 이용해 작성하고 값을 입력한 후에 서식 적용을 해줍니다. 탭에 가셔서 글자는 굴림 24를 선택하고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 진하게 배경은 노란색을 해주고 글자는 검정색을 해줍니다. 그림자는 도형 서식의 도형 효과에 보시면 그림자 옵셋 오른쪽을 선택해 줍니다. 결제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원본 삭제로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 전에 먼저 칸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칸을 만드시고 셀 병합을 해줍니다. 글씨를 입력합니다. Alt 엔터 Z 담당 대리 과장 하고 전체 선택해서 모든 테두리를 긋고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선택해서 Ctrl C 복사하고 G를 선택하신 후에 붙여넣기,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오른쪽으로 맞춰주신 후에 배경색을 흰색으로 해주시면 뒤에 보이는 선이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은 삭제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조건을 보시면서 이어서 작성을 해줍니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의 제품명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H14에 커서를 놓으시고 데이터에 보시면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모든 값을 눌러서 목록을 선택하시고 원본을 클릭하신 후에 제품명을 모두 선택해 줍니다. 확인을 누르고 목록 버튼을 눌러서 글씨를 바꾸어 줍니다. 셀 서식은 H15, H5부터 H12 영역의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길을 붙이시오. 여기 판매 수량의 오른쪽에 셀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네 번째를 선택하시고 단위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D5부터 D12까지 분류로 이름 정의를 하시오. D5부터 D12까지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이름 정의 분류라고 이름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름 상자에 분류로 뜨면서 이름이 정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6번부터
1번부터 6번까지는 함수 문제이고 7번은 조건부 서식 문제입니다. 1번은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T이면 9월 40% 할인, 그 이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if와 write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write에서 글씨는 코드의 마지막 글자 오른쪽에서 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전체를 복사해서 추출값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이 추출된 값이 t이면 이면 9월 40% 할인을 입력하고 그 이외에는 공백으로 입력합니다. t인 경우에만 이죠. 두 개인 경우에만 그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랭크 EQ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랭크 EQ 판매 수량의 순위입니다. 콤마 참조는 범위를 주시고 절대 참조를 하기 위해서 F4번을 눌러줍니다. 내림 차수는 0을 입력을 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뒤에 밑자가 붙어야 되죠. 엔터 표시를 하고 밑자를 입력하고 복사를 해줍니다. 값이 대대로 됐는가 확인을 하시고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청와 단청 회원가 인덱스와 마취로 풀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취로 행의 위치를 찾아내서 인덱스로 값을 추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청와 단청 회원가는 11,000원이 되죠. 그래서 11,000원이 나오면 되겠는데 는 마취해서 검색할 값은 청와 단청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셀을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검색할 범위는 여기 값 전체를 선택하면 되겠고요. 정확히 일치한 값을 가져와야 되죠. 0을 입력합니다. 하고 엔터. 그러면 청와 단청이 두 번째 행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인덱스를 앞에다가 넣어서 앞에다가 넣고 회원가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회원가 전체를 이렇게 선택하고 콤마 그 다음에 로우는 찾았죠. 콤마 그 다음에 반환될 값은 지금 하나만 선택했기 때문에 입력을 안 해줘도 됩니다. 만약에 제품명부터 회원가를 했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라는 값을 컬럼 넘버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 회원가를 직접 입력을 했기 때문에 굳이 그 세 번째 인수는 입력을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11,000원이 들어왔죠. 그래서 홈탭에서 오른쪽 정렬 콤마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셀 서식에 사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부츠 제품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레인부츠 제품 개수는 count if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count if 숫자를 세는 거죠. 레인부츠의 숫자를 세는 거네요. 레인부츠 제품을 세서 정의된 이름, 분류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분류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정의되어진 이름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콤마, 그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냐면 레인부츠가 조건이 되겠습니다. 셀을 선택해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3이 입력이 되죠. 오른쪽 정렬을 해주고 콤마도 선택을 해줍니다. 최저 판매 수량은 min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가로 열고 판매 수량의 최저 개수입니다. 판매 수량을 모두 선택하면 가로 닫고 엔터를 눌러주면 판매 수량을 이렇게 구하고요. 다음은 판매 수량 H14셀에서 선택한 제품명에 대한 판매 수량을 표시하시오. 는 vlookup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검색할 값은 이 제품명이 되겠죠. 콤마 표 범위는 제품명에서부터 판매 수량까지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콤마 열 인덱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반환되죠. 콤마 정확히 일치한 값을 false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른쪽 정렬 콤마를 눌러주고 오른쪽 정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자료를 선택을 하신 후에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수식을 이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누르시고 판매 수량이 달러 값을 하나를 지워야 되죠. 300 이상 크거나 같다 300 셀 서식은 굵게 파랑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판매 수량이 300이 넘는 것만 이렇게 파랗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찾기 및 필터 80점입니다. 제목을 포함해서 값을 이렇게 H12까지 선택하고 Ctrl C 제2작업에 비투를 넣으시고 붙여넣기에서 원본 열 너비 유지를 눌러줍니다. 바깥의 굵은 테두리를 한번 선택해주고 고급 필터 목표값 찾기입니다. B의 11부터 G의 11까지 병합을 해서 글을 입력합니다. 레인부츠 회원가 아니면 원으로 하겠다. 그래서 평균 입력을 하시고 범위를 주셔서 모든 테두리까지 넣어줍니다. 이 평균은 D-average로 구합니다. 는 D-average 데이터베이스죠. 테이블 제목까지 포함해서 전체 선택해주고요. 반환할 필드 값은 회원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조건은 레인부츠 회원가이기 때문에 분류가 레인부츠인 것 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오른쪽 정렬에 콤마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구한 레인부츠 회원가 평균이 36,000원이
36,000원이 되려면 레버레인의 회원가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하시오. 여기 지금 회원가가 여기 35,000원을 목표가를 36,000원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러버레인 값 회원가가 52,000원인데 이것을 얼마를 올려야 이 목표 평균가가 36,000원이 되는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이 36,000원이 되면서 이 52,000원이 52,000원 이상의 값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목표 값을 한번 구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눌러서 예측에 데이터를 눌러서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가 있습니다. 수식셀은 지금 H11이 되고요. 찾는 값은 36,000원입니다. 바꾸고 싶은 값은 러버레인의 52,000원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 목표값은 36,000원이 되면서 아까 회원가가 52,000원에서 53,500원으로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줍니다. 다음은 고급 필터입니다. 분류가 레인 부츠가 아니면서 판매 수량이 200 이상인 자료의 코드, 제품명, 소비자가, 회원가, 판매 수량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먼저 조건은 분류하고 판매 수량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결과값은 자료의 코드, 제품명, 소비자가, 회원가, 판매 수량입니다. 컨트롤 C, 18번째 라인에서 컨트롤 V. 조건은 부츠가 아니면서 레인 부츠. 판매 수량은 아니면서기 때문에 AND 조건입니다. 판매 수량이 200 이상인 것, 크거나 같다 200 하고 이것도 셀 영역을 테두리를 줍니다. 그러면 데이터에서 고급 필터의 고급 필터로 가셔서 여기 지금 목록 범위가 전체가 되어 있는데 목록 범위는 이렇게 제목을 포함해서 맨 밑에 있는 레인 부츠 회원가는 제외를 해줍니다. 조건 범위 주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복사 위치는 제목만 선택해 줍니다. 확인을 눌러줍니다. 홈 탭에 이것도 테두리를 그어주고요. 지금 여기 조건이 레인 부츠가 아니면서 이거와 우비 세트, 우산 총 5개죠. 거기에서 200 이상인 것, 판매 수량이 200 이상인 것, 우산을 빼고요. 우비 세트도 빼고 그럼 총 3줄이 나오겠습니다. 겨울왕국, 신라의 미소, 고려청자. 이렇게 3개의 자료가 추출이 되면 맞는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입니다.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3작업 시트에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부분합을 구하고 개요를 지우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제1작업을 복사하셔서 제3작업으로 가서 원본 이얼럽이 유지를 선택하시고 테두리를 만들어줍니다. 먼저 그룹이 되고자 하는 건 분류이고 이 분류를 우산, 우비 세트, 레인 부츠로 정렬을 해야 합니다.
범위를 제목을 포함해서 범위를 주시고 데이터 정렬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분류를 선택해서 정렬은 일단 한번 해보시고 지금 반대로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선택하시고 정렬을 눌러줍니다. 우산이 맨 위에 있고 레노츠가 맨 아래에 있죠.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게 제품명과 판매 수량입니다. 그런데 우산 평균이 위에 있고 개수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명의 개수를 먼저 구하고 판매 수량의 평균을 두 번째 구하면 되겠습니다. 범위를 주시고 부분합을 하시려면 가상 개요의 부분합을 눌러줍니다. 그룹은 분류가 되고요. 개수는 제품명의 개수가 됩니다. 판매 수량은 취소를 하시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도 취소를 해줍니다.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부분합으로 가셔서 이번엔 개수가 아니라 평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품명을 취소하고 판매 수량을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줍니다. 결과값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하시고 글씨가 잘리지 않도록 칸도 늘려줍니다. 이렇게 결과값이 맞았으면 왼쪽에 있는 개요를 지우겠습니다. 개요에서 그룹 해제에 보시면 개요 지우기가 있습니다. 개요 지우기를 지워줍니다. 4작업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제품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회원가와 판매 수량이 들어갑니다. 제품명을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회원가 판매 수량을 누르시고 F11번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화면과 다르게 모양이 나오지요. 여기서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키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판매 수량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만들고 보조축도 선택해 줍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지금 화면에는 6개의 막대 그래프인데 지금 저희는 8개의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필요없는 데이터를 취소를 하겠는데 러버레인, 청와단청, 겨울 왕국은 취소를 해주시고요. 카프블랙, 조중도도 취소해 주시고 첼시, 신라임에서 고려청자까지 선택됐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과 어느 정도 유사하게 모양이 갖춰집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차트 종류부터 하나씩 조건별로 하나씩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 시트에서 하고요. 위치는 C시트에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차트1을 드래그해서 맨 뒤로 이동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제4작업이라고 해줍니다. 4번은 차트 디자인은 레이아웃 3, 스타일 1입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디자인에 빠른 레이아웃이 3번이고 스타일은 1번을 선택합니다. 5번째는 차트 글꼴은 굴림 11, 채우기 효과는 질감 파랑 박엽지, 그림은 흰색입니다. 선택해서 홈탭에 굴림 11 서식에 가시면 도형에서 채우기 질감으로 가시면 파란 박엽지가 있습니다. 다시 그림 영역에서도 선택하시고 흰색을 선택해 줍니다. 제목은
굴림 20, 굵게, 흰색, 테두리까지 해줍니다. 제목을 선택하시고 제목을 수정해 줍니다. 레인 부츠 및 우산의 판매 현황 하시고 ESC 한번 누르신 후에 홈탭에서 굴림 20, 가운데 정렬, 굵게,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는 서식 탭에 가시면 도형에서 그림자, 테두리는 여기 도형 테두리에서 검정색을 선택해 줍니다. 서식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이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꺾은 선형에서 선택하시고 여기 참조하여 표식을 나타내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오른쪽에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갑니다. 표식 옵션에서 네모를 바꾸고 10으로 해줍니다. 눈금선은 하시고 지금 새끼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선택해 줍니다. 눈금선을 선택하시고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선택하고 색은 검정색으로 선택해 줍니다. 축은 지금 400에서 보조축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여기 축 옵션에서 보시면 축 옵션이 400이고요. 100단위로 올라가는데 지금 이건 50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100으로 바꿔 줍니다. 하고 이번엔 8번째 범례명을 변경을 하라고 했습니다. 범례를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 데이터 선택에서 회원가를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여기서 회원가 단위 원으로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범례가 한 줄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도형은 추가하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고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방향을 수정을 해주고 위치도 조금 수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홈탭에 글자는 굴림 11,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 배경색은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글꼴은 검정색으로 해줍니다. 글씨를 입력합니다. 최대 판매 수량 하고 크기 사이즈도 조금 수정해 줍니다. 지금 레이블이 하나 빠졌네요. 축 옵션을 선택하고 또 한번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키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서 374개를 나타내도록 합니다.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축과 그림 영역 중에 여기는 진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을 선택하시고 채우기에 보면 선을 검정색을 선택합니다. 밑에도 선택해서 검정색, 오른쪽도 선택해서 검정색을 선택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출력 형태를 보시면 여기 지금 표식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표식이 빠져 있는데 쭉 옵션에서 보시면 눈금이 있습니다. 주 눈금을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쪽을 누르시면 눈금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눈금자가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틀린사항이 없다 하면 1번부터 다시 한번 빠진 게 없나 확인을 하시고, 확인을 다 하셨으면 저장을 하고 전송까지 눌러서 작업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